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에 속아 내 자산을 통째로 맡겨두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심각하게 주머니 사정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6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액수의 벌금표를 받아들고도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를 만든 창평 자오입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완벽한 면죄부를 얻고 크립토 제국의 왕좌로 화려하게 복귀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영웅으로 품어준 그 거물이 이번에는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에서 한순간에 문전박대를 당하며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법을 초월한 면죄부를 쥐어주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차가운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 극단적인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문이 내일부터 영구적으로 닫힌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 바이낸스는 유럽 진출의 핵심 관문이었던 그리스 규제 당국에 제출했던 공식 인가 신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전략적으로 잠시 발을 뺀 것일 뿐 유럽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하지만 냉정한 자본시장의 시선과 글로벌 외신들의 평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거절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받게 될 치명적인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먼저 선수 치듯 도망쳐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팩트 폭격입니다. 덩치가 아무리 태산만한 거인이라도 결국 법이라는 링 위에서 룰을 지키지 않으면 단 한 판 만에 실격패를 당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상을 호령하던 이 거대한 플랫폼이 단 한 장의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진 진짜 아킬레스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내 지갑 속 소중한 투자금이 단 10초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비극은 언제나 거대 기업의 화려한 변명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쫓겨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다라는 뻔뻔한 선언을 고스란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정작 중요한 리스크를 외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리스 시장에서 자진해서 신청을 철회했다며 승전보를 울리듯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네 작은 구멍가게가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서류를 챙겨 도망쳐 나온 진짜 이유는 공식적으로 탈락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전 세계 시장에서 도미노처럼 퇴출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시험 성적이 낙제점으로 나오기 직전 스스로 자퇴서를 던지며 자존심을 챙기려는 사춘기 소년의 궁색한 모습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던 저축은행이 갑자기 간판을 내리고 출입문에 셔터를 내린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글로벌 권위지들은 바이낸스가 유럽 고객들에게 돈을 빼가라고 통보했다며 사실상의 짐 싸는 그림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안전하다고 유저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륙 전체에서 간판을 떼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잔인한 단어 싸움 이면에는 규제 당국인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의 기묘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이들의 고요한 움직임 속 행간을 읽어내야만 하죠. 탈락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인이기에 명분이라도 남겨두고 우회로를 뚫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력도 자본금도 완벽하다던 이 천하의 바이낸스를 정식 거절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인 진짜 치명적인 결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 1%의 확률이라도 내 전 재산이 묶일 수 있는 함정이 있다면 당신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출금 불가능한 고깃덩어리처럼 변해버리는 끔찍한 대가는 늘 우리가 설마하며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번 바이낸스 사태를 촉발한 진짜 주범은 해킹도 아니고 복잡한 해시레이트의 기술적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창업자 창평 자오의 과거 그림자라는 치명적인 인간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무섭게 들이대는 잣대가 바로 적격성 심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남의 소중한 돈을 맡아서 굴릴 만큼 깨끗하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바이낸스는 이미 2023년에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우리 돈 무려 6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창업자 본인은 4개월간 차가운 감옥살이까지 견뎌내야 했죠. 이 붉은색 낙인이 찍힌 전과 기록이 유럽연합의 심사대 위에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고를 때 건물의 뼈대는 튼튼한지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실소유주가 과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손이 떨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이낸스는 창평 자오가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니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합니다. 그는 대표 명함만 내려놓았을 뿐 바이낸스 전체 지분의 무려 90%를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최대 주주입니다. 규제 당국의 눈에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프랑스 법인의 지분을 쪼개며 법망을 피해가려던 꼼수마저 철저히 간파당한 셈이죠. 세계 1위라는 거인이 이토록 허술한 인간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비틀거리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기회를 노리던 굶주린 경쟁자들이 일제히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단 7%의 바늘구멍을 통과한 승리자들이 축배를 들 때 나머지 93%의 낙오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내가 믿고 돈을 맡긴 거래소가 상위 7%의 안전지대에 속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카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자 시장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현지에서 영업하던 3,000개가 넘는 코인 기업 중 정식 인가를 받아 생존한 곳은 고작 210개뿐입니다. 100곳 중 93곳이 간판을 내리는 이 무자비한 청소 작업 속에서 정작 가장 큰 충격은 세계 1위 바이낸스가 탈락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그 좁은 바늘구멍을 바이낸스의 목숨줄을 죄어오던 라이벌들이 유유히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만 믿고 비싼 상품권을 잔뜩 사두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백화점만 허가를 못 받아 문을 닫고 옆에 있던 경쟁 마트들만 정상 영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그리고 OKX 같은 강력한 2인자들은 합격증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낸스의 빈자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OKX의 수장은 바이낸스에서 우리 쪽으로 이사오면 최대 8%의 보너스를 얹어주겠다며 대놓고 선전포고를 날렸고 코인베이스 역시 현금 보너스를 미끼로 유저들을 유혹하고 있죠. 1위 거인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 밑에 깔려있던 고객들의 자산을 통째로 흡수하겠다는 잔인한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가 이렇게 무력하게 안방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규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출 위기에 몰린 이 거대한 거인은 이대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포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단 0%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검찰의 칼날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안일한 대피소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내 자산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사실은 법원과 규제 당국의 숨바꼭질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시한부 상태라면 당장 그 위험한 동거를 끝내야 마땅합니다. 바이낸스는 유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고향격인 프랑스를 다음 정착지로 점찍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서 쫓겨났을 때도 벌금을 내고 당당히 살아 돌아왔고 일본에서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 거래소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엄청난 덩치의 힘을 보여주었으니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 굳게 믿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 현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 산하 조직범죄수사대는 이미 바이낸스를 상대로 마약 밀매 자금 세탁과 탈세 혐의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들이밀며 고강도 형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개월 안에 미카 라이선스를 따내겠다며 유저들에게 안전하다는 확약서를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검사의 서슬, 퍼런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비트렉스라는 대형 거래소 역시 본국에서 규제 철퇴를 맞은 뒤 여러 나라로 우회로를 뚫으려 발버둥치다가 결국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파산해버린 잔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덩치가 태산만하다고 해서 쏟아지는 법의 소나기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뺀질거리며 규제의 구멍을 찾아 도망치던 야생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규제의 대청소 속에서 전 세계 거인들을 단 한 방에 무릎 꿇린 미카법의 높은 문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왕좌를 노리는 새로운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단 0.01%의 틈새도 주지 않는 완벽한 법적 그물망이 쳐진 신대륙에서 아직도 룰을 어기며 달아나는 무법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걸고 계십니까? 규제의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화려한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거대한 영토를 독차지하는 것은 주춧돌부터 단단하게 다진 진짜 빌딩입니다. 유럽연합이 들이댄 미카법의 칼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가짜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대한 체입니다. 구멍난 법망을 피해 뺀질거리며 도망치던 거인들이 추락하는 지금, 처음부터 법이라는 단단한 기초 체력을 기른 청렴한 생태계가 그 빈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1위 고래마저 무릎을 꿇은 이 서슬퍼런 미카법의 기준을 이미 통과하고 철저히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수천만 유저를 품은 파이코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장을 보러 갈 때 아무리 가격이 싸고 맛있어 보여도 정식 위생허가 도장이 없는 길거리 노점상의 음식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젠가 단속반이 뜨면 한순간에 사라질 리스크를 내 가족의 건강과 맞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은 모바일 채굴이라는 혁신적인 가면 뒤에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정교한 KYC 인증과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을 뼈대로 세웠습니다. 법을 비웃던 거대 거래소들이 단 한 장의 자격 서류 때문에 27개국 시장에서 통째로 짐을 싸는 동안 파이코인은 규제라는 호재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당당히 걸어들어갈 채비를 마친 셈입니다. 꼼수로 버티던 가짜들의 시대가 저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불려줄 진짜 지배자가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거인들이 쓰러진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열릴 이 거대한 신대륙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지 우리는 이미 지갑 속에서 그 해답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